이어서 장우진 전자공사의 팀장과 함께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반갑습니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조 시푸드요. 소개하자마자 뭐 급등을 했었고 아마 이제 그 재료 때문인데 부지 매각.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사조 시푸드. 일단 그때 올랐다가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네, 이후에 또. 네. 지주사 관련해서도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저PBR 기업들이 올라갔다가 오히려 재료 노출이 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부지 가치가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정부에서 또 부동산을 결국 잡기 위해서는 공급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네. 공급 정책을 위해서는 이 그린벨트 해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련돼서 또 굉장히 유망한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다주 시푸드 관심 갖고 조정받았을 때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공시 기업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 올리브영과도 연관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 공시 내용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자회사의 유상 감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스와니코코라고 해서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에 유상 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감자, 유상 감자도 잘 얻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감자를 하면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줄이는 감자를 거죠, 하는데 네. 유상 감자라고 하는 건 그냥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보면 이 그 스와니코코의 자본 중에 261억 원을 가지고 오는 감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은 뭐였냐면 스와니코코의 사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명분이긴 했었는데 예. 이 스와니코코에서 자금을 갖고 와서 본업에서 사업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자금 확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여기에 뭐 감사한다고 해서 이 자회사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100%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고 좀 더 특이한 건 뭐였냐면 유상 감자를 하는데 유상 감자를 통해서 현금이 114억 원이 들어오고 네. 나머지 147억 원은 손자 회사 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장 회사 중에서 핑크스토리라고 있는데 핑거 스토리요? 네. 여기 회사를 핑거스토리라는 핑거스토리. 회사를 네. 지분 30% 정도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아까 말씀드린 스와니코코 밑에 있던 이 상장사 지분을 직접 가지고 온 거죠. 오고. 그러니까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오면서 물론 이제 100% 자회사의 지분이었으니까 어차피 뭐 연결로 편입되는 건 동일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자회사로 뒀다는 건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영향을 높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컨텐츠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엄청 좋진 않아도 계속해서 탄탄하게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웹툰 비즈니스에서 웹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뭐 슈가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갑자기 생뚱맞게 유상 감자를 통해서 확대했다라고 하는 건 이 핑거 스토리에 뭔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핑거 스토리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가져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핑거 스토리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글로벌 텍스프리가 자금을 유상 감자를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것이냐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5월 달까지 봤을 때 2019년에 관광객을 이미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면세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는 무조건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되는데 네. 이미 2019년 이상의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2019년 이상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의 사업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인 자금 투자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번 유상 감자를 통해서 재원을 막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상 감자 또 핑거스토리 확보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 관련된 주식들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뭐 엔터가 이슈도 있긴 했었지만 전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음모론이죠. 실각설 그죠? 우려도 네, 있었다고 네, 보는데 네. 주말 사이에 보면 CCTV에서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전면 나서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유샤라고 하는 국가 그 부주석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CCTV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 장유샤가 이선에서 필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각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둔화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붙을 수 있어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관심을 두고 보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브릭스웨이 왜 안 가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 네. 거기에 대한 지금 판단은 어떻게 나오고 그렇죠. 있냐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오히려 그 장유사가 네. 쇼한다 막 이렇게도 얘기 나오던데. 브릭스의 주요 국가가 네. 뭐 러시아가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간다.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푸틴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화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나 건강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건강이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실각설까지 나왔지만 예. 실각설은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좀 복잡하신데요. 왜냐? 복잡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회사인 이 스와니 코코라는 데를 유상 감자를 택하는 이런 것도 좀 드문데 거기서 돈 빼와가지고 손자 회사인 핑거 스토리를 또 지분을 산 일종의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이 글로벌 텍스프리, 이 텍스프리 사업자가 왜 핑거 스토리를 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여러 추론이 가능하지만 일단 팩트만 좀 전달해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미투온입니다. 네, 카지노. 미투온입니다. 네, 네.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했는데 이 미투온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주로 굉장히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주 오늘 굉장히 그 테마를 타고 있는데 네. 일단 주말 사이에 보면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어요. 지난주에 주가 급락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었다가 지금 스탠스가 바뀐 것이 비은행권,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들의 이 발행도 찬성을 하는데 대신에 어떤 그 규제 기간을 두고 거기에 만장일치가 됐을 때만 발행을 하자라는 형태로 바꿨죠. 어쨌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주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소셜 카지노 업체이긴 한데 이 회사가 에이스 카지노라고 해서 최근에 6월에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베팅할 수 있는 카지노 게임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리 선두적으로 이런 게임을 런칭했다는 측면에서 미투온이 스테이블 관련주 대장주로 좀 약간 부각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도 매수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 미투온과 더불어서 좀 다날도 좀 보고 있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렇죠. 페이코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코인 결제 시스템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구축한 회사가 다날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날과 다른 업체들이 제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 지난주에 IN 금융지주가 제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발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발점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이 IN 금융지주 이외의 다른 금융주들도 코인 발행은 할 수 있지만 코인 발행 이후에 이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날과 손을 잡아서 빠르게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날과 미투온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보면 소비 뭐 쿠폰 지급 뭐 이런 쪽에 어떤 그런 라인으로도 가 있는데 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에 그렇죠. 이제 페이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좀 더 가고 있나요? 다날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다날의 메인 사업은 휴대폰 결제와 피지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소비 쿠폰은 온라인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이 다날의 수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피지 업체들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 네. 예. 자, 오늘 미투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스탠스가 좀 바뀌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연합해라. 뭐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뭐 비은행권을 더 준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 비은행권도 언급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합작할 수 있는 회사들이 포인트를 잡고 있고 미투원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로 코인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다날은 이미 페이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쓰려고 은행들이 이제 접촉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좀 바라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오르는 그 한데 오히려 우리 장호진 팀장은 미투원 또 다날까지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자공생 장호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